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예. 에어컨이 원래가 이렇게 안 시원했나요? 예? 원래가 그랬어요? 아, 오늘이 특별히 더워요? 어제도 많이 더웠던 것 같은데. 아, 그래, 엄청 덥네. 자, 한 주일 정도만 좀 고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이제 입추도 지났고. 예, 원서들은 내셨나요? 예, 그래. 수험 번호도 나왔나요? 네, 그래요. 수험 번호도 서로 공유하셨어요? 아니, 수험 번호 공유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누가 같은 교실에 들어가는지 좀 알게 되고, 예. 그래서 아마 번호 아마 한, 10번 정도 안쪽 차이 나면 같은 교실에 들어갈 거예요. 예. 그래서 한 10번 정도 차이 나면 옆으로 앉을 가능성도 많고요. 예. 대각선으로 앉을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한 10번 정도 차이 나는데, 예, 공부를 좀 잘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미리 좀 잘하세요. 미리 잘하셔야 돼요. 예. 특히 뭐 이제 학교론 같은 거 잘하시는 분이 옆에 앉으면 아주 좋죠. 예. 심적으로 좋지 않아요? 아무래도 뭘 꼭 뭐 보고 베낀다고 뭐 꼭 아니더라도. 자, 그래서 오늘 쉬는 시간에 수험 번호 좀 다 공유하세요. 누가 몇 번인가. 예. 번호들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요. 169페이지부터 오늘 하면 되나요? 네. 그래서 7장의 이제 협회에서부터 하시겠습니다. 169 7장의 협회.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협회에서는 이제 그 과거에는 협회에 이제 어떤 기본적인 의무라든가 설립 절차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주로 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제 그 2번 제목에 보면 이제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요게 이제 좀 중점적으로 출제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협회 의무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가 승인, 뭐 보고, 신고, 공시, 통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신고가 좀 중요한데 지부하고 지회를 설치했을 때 그렇죠? 지부 지회를 설치했을 때 지부는 누구한테, 지회는 누구한테?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에 각각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 뭐 그런 내용적으로 좀 중요합니다. 국장안이라는 거 중요하겠죠? 그 협회 설립 절차하고 관련해서 발기인들이 이제 몇 명이 모여서 정관을 작성할 거냐면 300인 이상이 모여서 정관을 작성할 건데 그 300인의 직업은 뭐죠? 개인인 개공, 개인인 개공이 모일 겁니다. 개인인 개공. 그래서 공인중개사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창립총회에서는 몇 명의 개공이 모이냐면 600명인데 거기 600명에다 우리 밑줄 한 번만 해주시고요. 그 600명의 계공은 서울에서 모이는 인원이 몇 명이죠? 100인 이상. 서울에서 모이는 인원이 100인 이상이 된다는 거. 그 내용적으로 좀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 그게 빠졌구나. 서울을 100명이고 나머지 시도에는 각 20인 이상의 계공에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숫자만 한번 연결해 보면요. 어떤 숫자의 조합이 가능하냐면 300, 600, 120 뭐 이렇게 숫자의 조합이 되겠죠. 그래서 장관한테 뭘 받고요. 인가를 받고 설립되고 마지막에 이제 뭐 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성립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계 기억하시고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감독기구입니다. 감독에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하시겠습니다. 감독에다가 채색하시고 그럼 감독은 꼭 있어야 돼? 아니면 없어도 되는 건가요? 꼭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필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둔다라는 표현. 성별을 고려해서 몇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거냐면 19명 이내로 구성할 겁니다. 성별을 구성해서. 위원회 임기는 몇 년이냐면 2년이고요. 거기 2년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실 거고요. 그 2년 옆에다가는 1회 연임 가능하다. 한 번을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적어주실 건데 연임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한 번 더 한다는 얘기죠. 이거 한 번 더 하면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하냐면 4년까지 가능하고요. 이따 이제 문제에서 보시겠지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정책심의위원회는 연임 규정이 또 없어요. 그래서 그거 좀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한 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것은
국장이 관여하지는 않는다는 얘기겠죠. 자기들끼리 서로 뽑는다, 뭐 이런 얘기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간사하고 서기를 둘 건데, 간사하고 서기는 누구 중에서 협회 직원 중에서 뽑을 거고요. 협회 직원 중에서 이제 그 뽑는다는 얘기는 상주시킨다는 얘기겠죠, 그죠? 예. 자, 뒷장 가시고 문제 1번. 협회의 성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임의 설립주의를 취하고 있나요, 협회가? 네, 설립 여부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임의 가입주의를 취하고 있나요? 네, 가입 여부도 임의롭고요. 단수 설립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그 단수 설립주의라는 게 이제 하나만 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실제 실무에서 협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몇 개 있냐면 2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설립주의라고 하냐면 복수 설립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수 설립주의를 취한다는 거, 단수 설립주의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업에 나가서 협회를 하나 더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하나 더 만들어도 상관없다. 단수 설립주의 아니고 복수 설립주의. 민법상 사단법인에 들어간다. 민법상 사단법인에 들어가는데 주의하실 것은 협회가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상법상 회사가 아니라 그냥 사단법인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영리, 비영리 나눌 때 우리 협회가 뭐에 들어가냐면 비영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협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협회가 하는 일은 대부분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하고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은 회사는 돈이 남으면 그걸 어떻게 하죠? 회사가 돈이 남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면 주주들한테 투자한 사람한테 배당을 해주잖아요. 그게 이제 영리법인이고 협회는 그 투자자가 없는 거니까 협회는 돈이 남으면 전부 다 복지기금으로 다 환원을 해서 개공들의 어떤 뭐 전체 이익을 위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협회는 어떤 배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법인이 아닙니다. 다만 협회가 영리적인 사업을 한다라는 거, 그죠? 그거 안 하면 직원들 월급은 뭘로 주고 하겠어요? 다 그런 것도 하는데 궁극의 목적이 영리법인이 아니라는 거죠. 2번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법인으로 해야지요. 법인격이 있어야 되고 2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총회라는 것은 전체 회원들이 모이는 회를 총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1년에 많아야 한두 번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 내용은 이제 수만 명의 개공들이 모여서 어떤 안을 결정하니까 그게 장관한테 보고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냐면 지체 없이 보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3. 협회가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하게 되면 지부는 아까 누구한테 신고한다 그랬죠? 시도지사고 지회는 등록관청에도 좋고 시군구회도 좋고요. 3번이 틀렸네요. 그죠? 4번.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에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뭐한다? 성립, 이를 성자를 쓰는 성립하게 됩니다. 5. 협회 설립하고자 하는 때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점 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창립총회는 몇 명이 모여야 되는 게 맞아요? 600명 맞고요. 3. 옳은 것 1. 개공은 반드시 협회 회원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했는데 협회 회원이 되는 것은 회비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생회비라고 해서 50만 원을 받거든요. 그럼 50만 원이라는 돈은 뭐 적은 돈은 아니니까 그걸 내기 싫은 사람은 협회 회원이 안 돼도 되는 거죠. 그래서 꼭 회원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임의 가입주의라고 그랬죠. 아까 이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시도에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2번 문항 관련해서요. 하단 여백에다가 요 얘기를 좀 하나 적어 놓을게요. 협회의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필수로 있어야 되는 조직과 그다음에 임의적인 그런 조직으로 이렇게 나눠 살펴보면 꼭 있어야 되는 조직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무슨 사무소가 꼭 있어야 되냐면 주된 사무소가 꼭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보셨던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필수위원회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많이 어렵게 나오면 뭐를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으냐면 자 협회 자체가 꼭 있어야 돼?
그건 아니죠. 예, 근데 협회 자체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협회가 있다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주된 사무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협회 자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협회가 공제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제사업은 할 수 있는 거지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공제사업을 협회가 했는데 계속 적자가 나는 거예요. 1년에 막 100억씩 적자가 나요. 그러면 나라에서 그 보전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임의적인 사업 자체는 임의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필수위원회냐? 협회가 뭐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공제사업을 하게 된다면 꼭 돌아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죠? 다시요. 협회 자체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만약에 협회가 있다면 꼭 뭐가 있어야 돼? 주된 사무소. 그리고 협회가 공제사업을 반드시 하는 거는 아닌데 한다면 뭐가 있어야 돼? 운영위원회가 꼭 있어야 돼. 지금 협회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공제사업을 해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근데 세대한 공인중개사협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공제사업을 하지 않아요. 그럼 공제사업을 하지 않으면 뭐가 필요 없겠어요? 운영위원회는 필요 없는 거지, 그지? 네, 그렇게 개념 잡으시면 되겠고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조직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예, 그 뭐가 있어요? 지부랑 치회. 요 두 가지는 말 그대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조직이에요. 그건 협회에서 결정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부하고 지회는 임의적 조직이고 나머지는 꼭 있어야 된다. 그럼 그 2번 문항을 다시 보면 주된 사무소는 협회의 정관에 정하는 시도에 둘 수 있다 이러면 안 되고 주된 사무소는 협회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된 사무소는 정관하고 상관이 없고 법률의 정함에 의해서 두는 거지 정관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정관하고 관계가 있는 조직은 두 가지가 있는데 뭐하고 뭐가 있죠? 지부하고 지회. 그러니까 협회 정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협회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뭐는 있어야 돼. 주된 사무소는 있어야 되고 협회에서 정관에 우리 서울특별시에 지부 하나 두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뭐 가령 부산에는 만들지 말자 그럼 안 만들어지는 거가 되는 거죠. 2번 틀렸고 3. 협회는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으나 시험에 관한 업무는 위탁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원래 업무 위탁이 두 가지가 가능하잖아요. 무슨 업무가 위탁이 가능하냐면 우리 교육 업무랑 시험 업무. 근데 그 두 가지 모두 협회가 다 위탁 가능합니다. 4번 협회가 거래정보 사업자가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협회는 중개업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중개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업무들을 할 수 있어요. 예컨대 뭐 거래 정보 사업이라든가 뭐 또는 뭐 공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협회가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협회는 무슨 사업은 못 한다고? 중개업은 해서는 안 돼, 협회가. 협회는 설립인가를 받아서 성립하고 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라고 했는데 바뀌었죠? 뭐하고 뭐가? 성립과 설립이 바뀐 겁니다. 그 위치 바꿔야 되고요. 4번이요. 이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협회는 재무 건전성의 기준이 되는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지급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 유지. 거기다 채색 한번 할게요. 지급 여력 비율 100분의 100. 질문. 협회는 채무가 있을까요? 협회가? 채무. 협회가 뭐 이렇게 줄 돈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제금 같은 거 이런 거 다 채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채무를 자기 돈에서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입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력 비율, 줄 돈에 대한 여력 비율을 몇 % 유지하래? 100분의 100 이렇게 유지해라는 거죠. 일반적인 회사가 아니니까. 이게 100분의 100이면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거의 맞추기가 불가능한, 뭐 어렵다기보다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수치가 되고요. 회사가 아니고 협회는 이제 공공기관이니까 100분의 100 이상을 맞춰라. 2번, 협회의 창립 총회는 서울에서 300인 아니고 100인만 모인다 그랬죠, 그죠? 3. 협회는 시도의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지부는 꼭 두어야 되는 것은 아닌 거죠.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군구의 지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뒷부분은 맞네요. 그렇죠? 예. 3.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15일 안에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15일 안에 보고할 게 아니고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되겠죠. 5. 협회 설립은 공인중개사 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 일단 협회에 대해서는 무슨 법을 적용하는 거가 맞아요.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에 이제 마땅한 규정이 없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무슨 법을 적용할 거냐면 민법 중에서도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겁니다. 거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설립 허가주의를 취한다가 틀린 거죠. 허가주의 아니고 인가주의를 취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설립 인가주의. 5번이요. 예, 협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기억. 협회는 회원 6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600인 아니고요. 300인입니다. 예, 정관 작성하에 창립총회를 거친 후에 인가를 받아서 이제 설립되고 등기함으로써 성립되는 거. 나머지 다 맞네요. 니은. 모든 계공은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OX, X, 임의가입주의. 디귿. 협회의 설립권자는 공인중개사이다. X. 예, 협회의 설립권자는 개인인 계공이다. 개인인 계공. 니을. 소공도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X. 소공은 협회에 가입이 안 됩니다. 누구만 가입이 돼요? 계공인데 어떤 계공? 개인인 계공. 미음번. 협회에 대한 제재는 행정질서벌 뿐이다 라고 했는데 행정질서벌을 같은 말로 뭐라고 하죠? 과태료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협회가 받을 수 있는 제재는 뭐밖에 없냐면 과태료밖에 없어요. 이건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읍. 지회는 시도지사, 지부는 등록관청에 각각 신고하고 설치한다 라고 했는데 그 비읍번에다가 우리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요. 요게 좀 과거에 잘 걸렸던 함정이에요. 틀렸죠, 일단. 예, 뭐가 틀렸죠? 위치가 일단 바뀌었죠. 예, 지부하고 지회에 일단 위치 바꿔줘야 되고 또 틀린 데가 있어요? 신고하고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설치하고 신고합니다. 설치하고 신고. 그러니까 사전, 사후 중에서 사후 신고에 들어가는 거지 사전 신고는 아니다라는 거 주의하실 거고요. 예, 숏. 협회에 가입한 계공이라 하더라도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회 가입 여부가 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공제 사업에 이제 그 공제에 가입하는 것도 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돈이 들어가는 거는 법률에서 뭐 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본인이 알아서 선택할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나 보세요. 협회 회원만 되고 공제에는 가입하지 않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반대로 해볼게요. 협회 회원은 아닌데 공제에만 가입하는 거예요. 그것도 돼요. 그건 상관없다라는 거지. 예? 어차피 돈 들어서 하는 거니까 꼭 두 가지를 다 할 필요는 없는 거. 하나만 하든가 둘 다 안 하든가 뭐 둘 다 하든가 저는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제 협회도 뭐 받고 해줄 거니까요. 돈 받고 해줄 거니까 그거를 뭐 가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예. 이응. 예, 협회는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해서 달라 끊고 거기까지 OX. X. 왜 X? 주된 사무소가 꼭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뭐 빼면 맞아요. 서울특별시를 빼면 맞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협회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이렇게 들어가면 맞아요. 서울 빠지고. 그리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단위의 뭐 지부, 시군구 단위의 지회 뭐 이런 거를 두어야 한다. 그것도 틀렸네. 두어야 한다 아니고 둘 수 있다. 즉 협회도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으나 협회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네. 아 그럼요. 중개업을 영위할 수는 없다. 중개업을 영위할 수는 없죠. 지읍번 있죠? 그거 전체 채색 한번 해주시고 별표도 한번 할게요. 협회가 거래정보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예, 거래정보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 협회가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 그 브랜드가 뭐죠? 한방이라고 하는 거 있다고 그랬죠. 그거 나오지는 않지만 그건 이제 뭘 기억하실 거냐면 협회가 뭐를 하고 있다는 거. 거래정보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 예, 그건 기억하고 계셔야 돼. 즉 협회 및 지부지회에 대한 감독권은 업무에 관계없이 국장만의 고유한 권한이다라고 했는데 그 여백에다가 그림을 좀 하나만 그려 놓을게요.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 사업은요.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하나의 영역은 중개업과 관련된 분야와 또 다른 영역은 대리업과 관련된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회사를 좀 기준하면 자동차 보험은 크게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 뭐 대인, 대물 있듯이 협회가 운영하는 것도 중개업 분야랑 대리업 분야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런데 이 중개업과 관련된 분야의 감독은 누가 하는 게 맞냐면 당연히 국장이 감독을 하는 게 맞죠. 제대로 하는지. 그런데 이쪽 분야, 즉 대리업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감독을 누가 하지 못하냐면 국장이 하지 못해요. 국장하고 상관이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에 관련된 거냐면 경매에 관련된 거잖아요. 네. 따라서 이 부분은 누가요? 법원 행정처장이 감독을 합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우리나라에 몇 명 있는 사람이라고? 한 명. 법원마다 있는 사람이 아니라 대법원에 있는 대법원장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을 이제 법원 행정처장이라고 하죠. 장관급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읓 틀렸는데 업무에 관계없이가 틀렸어요. 대리업 관련한 부분은 법원 행정처장이 감독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 키역에 협회 의무로 인가, 뭐 설립 인가 있죠. 승인, 보고, 신고 같은 건 있으나 허가는 없다. 허가라는 건 없지요. 예, 허가는 따로 없습니다. 자, 뒷장 가시고 6번. 예, 협회 과태료 처분 사유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협회가 아까 문제에서 제재를 받기는 하는데 행정질서벌만 있다 그랬죠. 예, 그게 이제 다른 말로 과태료인데 그 협회가 받는 과태료가 4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번호로 따지면 1에서 4까지가 협회가 받는 과태료입니다. 협회가 받는 과태료. 전부 누구한테 받지요? 국장한테. 예, 그리고 금액적으로는 500만 원 이하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간단히. 1번은 협회가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전년도 운영 실적을 회계연도 끝나고 몇 월 안에 공시해 줘야 되냐면 3월. 근데 안 했대. 그러면 과태료. 그다음에 2번 국장으로부터 개선 명령을 받았는데 이행하지 않았대. 불응했대. 그러면 역시 500. 3번에 역시 국장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는데 불응했대. 그럼 역시 500. 그다음에 4번은 뭐냐면 결국에 이제 4번을 줄여서 지도감독 불응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협회가 국장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불응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요거 불응하면 역시 5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4번까지가 전부 다 협회의 과태료 4개가 다 열거된 거고 5번에 보면 지부지회 설치신고 뭐 이런 말 나오는데 지부지회에 대한 설치신고는 누구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국장하고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뭐는 없다. 제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4가지를 제외하고 협회가 제재를 받을 일은 없습니다. 7.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협회가 공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 금감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7판을 잠깐 볼게요. 이쪽 공제사업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려고 하면 누구? 국장의 승인. 그럼 이쪽 부분에 대한 공제사업 운영 규정을 변경한대. 그럼 누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 뭐 이런 걸 각각 얻어야 되는데 금감원장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금감원장의 승인은 없습니다. 2번. 공제계약에서 정한 공제료는 공제료에다 밑줄 하나만 해주시고요. 공제료는 누가 누구에게 내는 돈, 개공이 협회에다가 내는 돈을 공제료라고 합니다. 개공이 협회에다가 내는 돈을 공제료라고 얘기해요. 개공이 협회에다가 내는 돈 공제료. 그러면 협회에서는 이 공제료가 수입이네요. 받는 거니까 수입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가 공제사고 발생률을 감안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제사고 발생률이 좀 높아지면 공제료도 좀 높아져야 되겠죠. 당연히 위험해지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보증보험료를 고려한다 그랬는데 보증보험료는 왜 고려해야 되냐면 개공이 선택할 수 있는 업무 보증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뭐 있죠? 보험, 공제, 공탁. 근데 공탁은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제끼고 2가지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랑 공제랑 보험이랑 공제랑. 그러니까 공제의 대체 상품이 뭐예요? 보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가 얼마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 뭐 이런 얘기죠. 우리 왜 학개론 시간에 뭐 그런 거 배우잖아요. 뭐 돼지고기값 올라가면 대체 상품 대체제라고 하나? 그것도 올라갑니까? 그거 떨어진다고? 이 중에 넘어가죠 그냥. 잘 모르겠어요.
돼지고기 값이 올라가면 소고기 값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죠, 그죠? 예, 올라가는 게 맞죠. 예. 3. 예,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해야 된다. 이 말은 공제사업 분야를 통해서 수입을 잡으면 그 돈을 예전에는 다른 용도로 막 전용해서 막 무단히 쓰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자산 상황이 불량해지는 상황에 이제 봉착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세부적인 기준들을 많이 도입을 했어요. 예, 그래서 공제사업 분야에 대한 회계는 거기서만 써라 이 얘기예요. 다른 쪽으로 뭐 하지 말고 전용하지 말고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공제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4. 회계 기준은 공제사업을 두 가지 그 기금으로 구분할 건데 하나는 손해배상 기금과 하나는 복지 기금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운영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개공이 협회에다가 뭐를 내죠? 공제료를 내잖아요. 그럼 협회가 이제 수입을 잡았잖아요. 근데 그게 나갈 돈도 일부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나가냐면 의뢰인이 이제 있고 얘가 이제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뭐가 이제 발생해? 손해가 발생이 되면 그 손해를 누가? 협회가 대신 이제 손해를 배상해주는 뭐 이런 구조잖아요. 이 손해배상이 이제 소위 공제금이 되는데 공제금은 협회에서는 지출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지출해서 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 남으면 주주한테 배상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은 전부 뭘로? 복지기금으로 그냥 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협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이 아닌 거가 되는 거죠. 다 복지기금으로 환원할 거니까. 이 협회가 말하자면 공제사업만 그동안 잘 영위했다면 어느 정도가 가능하냐면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여름이나 뭐 겨울에 휴가를 갈 때 어디로 가면 되겠어요? 해외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가령 개업공인중개사 타운 뭐 이런 데가 있는 거야. 개업공인중개사 타운. 해서 거기 가면 뭐 휴양시설이 있어가지고 뭐 온천도 있고 뭐 운동시설도 있고 호텔도 있고 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돈 내고 가 무료로 가. 무료로 가는 거야. 그래서 개공이기만 하면 그런 거를 운영하겠다는 거 바로 복지기금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돈이 하나도 없어. 다 까먹고 이걸 제대로 운영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5번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아까 책임준비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급여력비율하고 조금 다른 개념인데 그 책임준비금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제목에다가 두 번째 줄에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료 수입액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거의 몇 % 이상을 갖고 있으래. 10%. 그러니까 사고가 언제 날지 모르고 돈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니까 최소한 몇 %만큼은 가지고 있어라. 10%만큼은 늘 갖고 있어라. 준비해라. 이것을 책임준비금이라고 합니다. 책임준비금과 지급여력 비율을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돼. 다른 말이라는 거. 8번 별표 하나만 하겠습니다. 8번이 이제 공제사업 운용위원회에 관한 문제인데 틀린 거 1번.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심의와 감독의 성격을 가지는 필수위원회다라고 했는데 필수위원회 맞습니까? 예, 꼭 둬야 되고요. 이 운영위원회 위원은 협회 임원, 중개업, 법률, 회계, 금융, 보험, 부동산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중개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로 구성할 거고 그 수가 몇 명 이내로 한대요? 19명 이내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3. 운용위원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여기까지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한 사안을 놓고도요. 남녀가 생각하는 게 뭐 할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제 옛날에 어떤 뭐 지사 한 명이 관둔 지사인데 이제 어제 재판 1심 판결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댓글에 보니까 그 여성분들이 댓글을 폭발적으로 많이 달았더라고. 그런데 한 가지 좀 이렇게 눈에 확 뜨이는 댓글이 뭐냐면 과연 이 나라에서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댓글. 근데 거기에 막 좋아요 막 수만 명이 또 이렇게 막 누르고 했더라고. 근데 남자들은 별 관심도 없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이게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별을 고려한다라는 거 이게 모 기관이니까 감독기관이다 보니까 보는 눈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별을 뭐 해가지고요? 고려해서 구성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일단 맞았고 협회 회장과 임원이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협회 회장과 임원이 위원이 되는 경우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운영위원회는 감독기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누구를 감독한다라는 개념이겠어요? 어? 그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 사업 분야를 감독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사실은 공제 사업 분야를 감독할 게 없는 게 시스템은 완벽해요. 근데 뭐가 문제인 거야?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러면 누가 횡령을 많이 하겠어요? 그 협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횡령 많이 할 거냐? 그러면 결국에 협회장과 임원들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위원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한테 좀 불리하게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꾸려나가는 것도 막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협회장과 임원인 몇 분의 몇 미만으로만 들어가야 돼. 3분의 1 미만으로만. 그럼 이거 거꾸로 뒤집으면 외부 인사가 3분의 2 이상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실질적인 감독을 하지. 협회장이 뭐 제대로 그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감독을 하니까. 그래서 3번도 맞는 표현이에요. 4.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고 연임 가능하다 그랬죠.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보궐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위원이 생기면 그 새롭게 받는 사람이 그걸 이어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5번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한 명을 두되 거기서 단락 한번 끊어주시고요. 거기까지 맞았나요? 네, 한 명을 둘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어떻게 정하죠? 호선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뒤에 보니까 상당히 그럴싸한 지문이 나왔어요. 위원장은 국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국장이 위촉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런 거 없고 그냥 뭐 한다고요? 호선한다라고 해야 돼. 호선한다. 만약에 국장이 지명하고 국장이 위촉하고 그러면 이런 게 이제 소위 낙하산이 되는 거죠. 예? 낙하산. 예, 이런 것들은 적폐죠, 적폐. 이런 거 당연히 없어져야 되고요. 9번. 9번도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금 세부적인 문제이긴 한데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1번.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일단 거기서 단락 한번 끊어 줄게요. 거기까지만 OX. 위원장의 역할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의장이 되는 게 이제 위원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법령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러면 그거를 나머지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다 정한대요. 그러면 뭐 하려고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필요한 사항들은 회의에다가 이제 붙여가지고 안건으로 정식 안건으로 올려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지 누가 직권으로 정하지는 않아요. 위원장이 직권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위원장은 그냥 회의 소집하고 의장이 되는 그 역할까지만 합니다. 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그러려고 부위원장이 있는 거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유고시라고 그러죠.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거 맞는 표현이고요. 하단 여백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위원회가 하나가 더 있잖아요. 어떤 위원회가 더 있죠? 우리 과목에 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라는 제도가 있나요? 네. 국토부 1차관이 이제 당연직 위원장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러니까 유고시라는 건 이제 얘가 뭐 죽었거나 뭐 잘렸거나 공석이거나 여러 가지 뭐 아프거나 이랬을 때에는 누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거냐 뭐 이런 부분이죠. 참고로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어요. 네. 그러고 보면 누가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누가?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이렇게 한번 적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책심의위원회는 무슨 제도가 없다고요? 부위원장 제도가 없어. 그래서 이게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이런 거 아주 디테일하게 내면 상당히 좋은 문제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다르니까.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누가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물으면 굉장히 좋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3번 문항이 특히 중요한데 3번 문항을 잘 보세요. 이거는 꼭 우리 운영위원회만 우리 법에 나오는 위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위원회는 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어떤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 거냐면 재적위원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그 인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뭐 하는데
개의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회의를 열어. 예, 그래서 출석위원 과반수 몇 명이 모일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뭐한다? 의결한다. 가로 한번 열어볼게요. 구체적으로 출제가 가능할 수 있는데 예를 하나 좀 들어보면 제적위원 19명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예, 제적위원. 그러면 개의는 몇 명이 있어야 개의가 되겠어요? 10명이 모여야 개의가 되는 거죠. 왜? 과반수니까. 얘의 과반수가 10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1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의결을 하려면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몇 명이 찬성해야 되겠어요? 6명이, 6인이 찬성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두 번의 무슨 수라는 표현을 썼죠? 과반수 이런 표현을 쓰니까 이거 자체가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죠. 실제 문제를 좀 잠깐 보여봐 드릴게요. 이쪽에 관련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 장 넘겨보면 174. 11번 문제에 디귿번 문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문제의 디귿번 문항.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틀렸지? 왜 틀렸어? 그러니까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10명이란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10명이 안 모이면 어떡할 거야. 그런 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예 디테일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다시 앞장 넘기시고 4번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뭐를 둔다 그랬죠 아까? 간사와 서기. 얘네들은 상주하는 인원들입니다. 협회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할 거고요. 느낌으로 봤을 때 간사가 조금 높아 보여요? 서기가 조금 높아 보여요? 간사가 상급 직책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할 때 서기는 안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가? 간사가 회의에 참가를 해요. 그래서 회의록은 누가 써? 간사. 그래서 간사에다 여러분 동그라미 채색 하나 해주시고 그 자리에 이것도 문제가 출제된 적은 없지만 간사 자리에 서기라고 주고 서기가 회의록을 작성한다 이렇게 나가면 상당히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회의록은 서기가 쓰지 않아요. 그럼 누가 쓴다고? 간사. 그럼 서기는 뭐 해? 응? 아니 커피는 안 타고 뭐 또 커피를 타. 이제 세부적인 사무를 보겠지. 뭐 전화 받고 하는 거. 뭐 세부적인 위원회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무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 자, 10번까지 별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과목에 위원회가 두 개가 있어요. 무슨 위원회가 있어요? 정책심의위원회랑 운영위원회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상호 비교할 거리가 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성격을 보니까 정책심의위원회는 정책이라잖아요. 정책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둘 수 있다. 없어도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설치는 우리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어디다가 두어야 합니까? 협회 내부에 둬야 협회를 뭐 하죠? 감독할 거 아니에요. 그지? 그 다음에, 구성은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이 이제 하한과 상한의 제한이 있어요. 몇 명 이상 몇 명이네. 7명 이상 11명이네. 근데 이제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19명 이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OX. 왜 5? 한의 제한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19명 이내인데 실제 19명으로 구성하지는 않을 거고요. 뭐 많아봐야 한 7명에서 뭐 그 정도 구성하겠지. 뭐 이게 뭐 19명씩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 자리에 가보니까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몇 차관이 1차관이 당연직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따로 없지요.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어떻게 정한다 그랬지 아까? 호선.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임기 똑같이 2년인데 차이점이 있는 거는 연임할 수 있는 게 있고 연임이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요. 뭐가 연임이 가능해? 공제사업 운영위원회가 연임 가능하고 정책심의위원회는 연임 불가. 자, 11번 문제 한번 가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야 되는 문제예요. 기억. 협회 공제 규정을 제정 변경하고자 할 때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겠죠. 원칙적으로 사전 승인입니다. 니은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러니까 보궐위원이 생기면 새롭게 2년을 주는 게
아니고 남은 기간만 이렇게 주는 거죠. 디귿번 아까 봤고 리얼 협회와 개공 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체결 당시겠죠.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을 것을 대상으로 한다. 리을번 판례 지문인데 좀 어려운 얘기예요. 여백에다 하나 좀 적어 놓을게요. 우리가 이제 보험이라는 거 있잖아요. 공제라는 게 있는데 얘네 둘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뭐랑 뭐는 같다고? 보험과 공제와 공탁은 같은 개념인데 이 보험과 공제의 기본 원리는 우연한 사고가 있어야 되고요. 그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 뭘 해주는 거냐면 이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죠. 누가? 보험회사나 공제기관이 보상해주는 거를 공제와 보험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우연한 사고인지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암보험에 가입을 해요. 아시다시피 암보험은 뭐에 걸려야 돈이 나오는 거예요? 암에 걸려야. 근데 이 사람이 암보험에 암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노력을 한 거예요. 어떤 노력을 했어요? 암에 걸리려고 노력을 한 거야. 뭐 태운 음식만 계속 몇 년째 먹은 거예요. 해서 실제 암에 발병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실제 걸린 거야. 그러면 보험금을 주나 안 주나? 왜요? 얘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암에 걸린 거잖아. 그래도 암보험을 주냐 이거지. 여기서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우연한 사고여야 하거든. 그럼 암에 우연히 걸린 거야? 아니면 노력해서 걸린 거야? 노력해서? 그거 아니고 우연하게 걸린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많이 노력해도 암에 안 걸릴 사람은 절대 안 걸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건 우연하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 이게. 그래서 이건 보험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사례를 바꿔볼게요. 암에 이미 발병이 된 사람이 속이고 보험회사에 속이고 암보험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좀 다른 차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 이미 발병이 됐고 확정이 됐잖아. 우연한 사고가 아닌 거니까. 그러면 누가 너무 불리한 계약을 한 거야. 보험회사가. 이런 거는 당연히 무효가 된다는 거죠. 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공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험금 줘 안 줘? 안 준다.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대법이. 그래서 확정되어 있지 않을 것. 그러니까 우연한 사고여야 주는 것이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그 계약 자체가 무효. 우리 민법에서 배우는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봐야 돼. 이거는. 그래서 당연 무효고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옛날에는 생명보험 들어놓고 자살을 하면 안 줬어요. 보험금을. 왜 안 줬어? 일부러 죽었다고 안 준 거야. 이거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고. 근데 2년 전에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죠. 자살도 이제 뭐라? 주라고. 왜 자살도 주라 그랬냐면 어떤 사례가 있었었냐면 자살하려고 한강다리에서 떨어졌거든. 근데 4번이나 떨어졌는데 4번을 다 구출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대법이 죽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면 무조건 보험금 나옵니다. 그래서 죽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죽는 것도 어떻게 우연한 사고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거 다 줘야 되는데 생보사가 그걸 일부 회사는 주고 있고 일부 회사는 안 주고 있고 뭐 그래가지고 금감원에서 그거 안 주면 뭐 연체이자 뭐까지 부과시키겠다 이래가지고 뭐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돈이 삼성 같은 데는 뭐 몇 천억? 뭐 이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 삼성 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줘야 되는데. 아무튼 우연한 사고여야 하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12. 국장이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하여 개선 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요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인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풀어내실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이제 풀어내셔야 되냐면 국장이 감독 관청이잖아요. 감독을 하다 보니까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 분야에 대한 상황이 좀 불량한 거야. 여러 가지로. 그러면 개선하라고 명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 아닌 거를 찾으래. 1번
자산 예탁기관의 변경.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협회가 돈이 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A기관이 있고 B기관이 있는데 A기관은 1%를 주겠대. 금리를 연. 근데 B기관은 3%를 주겠대. 근데 계속 협회가 A기관을 고집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건 잘못된 거잖아. 그럼 바꾸라고 명령할 수 있단 말이야. 개선 조치. 당연한 거고. 이 자산의 장부 가격의 변경. 협회가 자산이 이제 불량하게 이제 이렇게 상황이 이제 되면 어떤 편법 같은 거를 동원하냐면 소유 부동산이 있잖아요. 소유 부동산이 한 100억짜리가 있는데 그걸 1000억으로 갑자기 이제 부풀려 버리는 거예요. 장부 가격을 10배를. 그러면 불량한 게 아니고 이제 우량한 거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장부가가 올라가니까. 그런 짓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장부 가격 부풀리게 하는 거. 그다음에 업무 집행 방법의 변경. 예컨대 이제 뭐 수기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다 전산으로 바꿔라. 그래서 비용 절감해라. 이거 당연히 조선 어떤 개선 조치 명령할 수 있고 4번에 봤더니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공제 사업을 양도해라. 이게 이제 감독관청이 할 소리는 아닌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양도라고 하는 개념은 없는 것이고요. 이 공제 사업을 협회가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법률에 있거든. 법률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 거잖아. 근데 아무리 장관이라고 해서 이걸 팔아라 이런 명령을 어떻게 내려? 법률에 근거한 건데 뭐를 바꾸기 전에는요. 법을 바꾸기 전에는 불가한 얘기입니다. 양도 이런 조치는 할 수 없고요. 5번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요게 이제 약간 좀 이런 개념이 좀 필요한데 요거 잠깐 볼게요. 이 구도 개공이 협회에다가 뭐 낸다 그랬죠? 아까 세자 공제료. 협회가 이제 이거를 주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 공제금. 근데 이걸 줬단 말이야. 근데 이 돈을 개공한테 찾아와야 돼? 아니면 안 찾아와도 돼? 찾아와야지. 왜 찾아오는 게 맞아? 그 돈은 사실은 협회 돈이 아니고 다수의 개공 돈이잖아요. 그건 다 남겨서 복지기금으로 넣어야 될 돈인 거거든요. 그래서 찾아오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구상이라고 해요. 구상. 그럼 구상 채권을 가지고 있거든. 협회가. 근데 우리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태권 협회가 발생하는 구상 채권이 만약에 1000억 원이라고 한다면 400억도 구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상률이 40%가 안 되는 거야. 그 왜 구상률이 100%가 안 되냐면 얘가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구상을 못하는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계속 누적이 되면 협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게 누적이 되면 봐요. 장부에는 돈이 있는 걸로 잡혀 없는 걸로 잡혀? 있는 걸로 잡힌다고. 왜? 채권이니까. 근데 못 받을 돈이거든 다. 이런 거 갖고 있지 말아라는 얘기야. 근데 이거를 또 한 회계연도에 다 떨어내면 갑자기 협회가 이제 좀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그걸 매년 조금씩 적립금 형태로 보전을 해서 이걸 이제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1000억이 된다면 1년에 100억 정도씩을 충당을 해가지고 조금씩 떨어나가는 그런 적립금 보유 방식이 좀 필요한 거죠. 그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불건전한 자산이 있으면. 자, 13번은 이제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국장이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불량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마지막 뭐를 할 수 있대요? 개선 명령 당연히 할 수 있고 이거 불응하면 제재 500과태료. 이 금감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도록 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번 OX, X 뭐 틀렸어? 위치 바뀌었죠. 금감원장이 국장한테 요청하는 게 아니고 국장이 금감원장한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3번 국장은 협회 임원이 공제 규정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등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징계, 해임 이거 요구하거나 시정 명령 이거 할 수 있고 이것도 불응하면 얼마 과태료? 500과태료 할 수 있고 4번 협회는 공제금 지급 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해야 된다. 지급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하는 거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구상 채권 같은 보유 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 충당금, 그러니까 한 번에 떨어내기가 힘드니까 매년 조금씩 이렇게 적립해서 재무 건전성 기준을 맞춰줘라 이런 얘기고 5번 국장은 협회의 공제 사업의 재무 건전성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그 세부 기준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급 여력 비율 몇 분의 몇
100분의 100 뭐 이런 거 가져가는 거를 세부 기준이라고 합니다. 잠시 쉬었다 하실게요.